지역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 몸 안에서 뛰고는 있는데 그 리듬이 언제부터인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숨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오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른 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나왔다. 오늘은 회의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왔다.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뒤에도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뒤 회사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보온 가방을 든 이상철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까지가 어딘데? 점심이잖아요. 그냥 식당에서 먹어도 괜찮은데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이 빠져나왔습니다. 소금기 없는 국, 기름기 거의 없는 반찬들. 누가 봐도 맛보다는 몸을 먼저 생각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심장에 부담 덜 가는 걸로 했다. 지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목이 막혔습니다. 병원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 써야 한다. 아버지, 너는 내 몸을 너무 쉽게 써.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꾸짖는 것도 걱정만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어조였습니다. 그 애매함이 지역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회사에서까지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환자 같잖아요. 환자 맞지? 지역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이 약봉투를 그렇게 숨겨다니냐? 지역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봤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다. 지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로비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전화소리,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꽤 됐다. 그럼 왜? 말하면 내가 더 무리할까봐. 이상철은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에요. 어떤 식?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다 버티고요. 아버지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티게 하려는 거다. 지역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예상대로 싱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히지 않는 건 음식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은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역 씨, 얼굴이 좀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이제 습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실의 천장은 낯설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위험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이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간이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사면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지역이 말하자 이상철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살아.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상철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지역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전화도 그리고 네 번째 전화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그날 이후로 지역의 시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사고 전과 사고 후로요. 병실 밖에서 지역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직 할 말 많잖아요.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뇌사 상태입니다. 그 순간 지역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그의 심장으로 내려오게 될 거라는 것도요. 지역은 병원 복도를 몇 번이나 왕복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닳아 없어질 것 같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뇌사라는 단어가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환자 보호자분. 의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말랐고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이상철의 손을 잡고 농담이시죠라고 말하던 자신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뇌사 판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직 따뜻한데요. 지역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기계가 심장과 호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숨을 들이쉬었는데도 숨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폐가 먼저 멈춘 것처럼요. 그때 누군가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숨을 크게 몰아쉬며 지역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역아. 지역은 성재를 보자마자 목이 풀렸습니다. 평소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눈물을 삼켰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재야, 우리 아버지. 박성재는 말없이 지역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부딪히는 순간 지역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앉아. 여기서 쓰러지면 너도 큰일이야. 내가 큰일이든 말든 지금이니까.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니까 내가 버텨야 해. 지역은 웃음 비슷한 것을 흘렸습니다. 버티라는 말 또 하네. 박성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럼 다른 말이 있냐?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말투와 닮아 있어서 지역은 더 아팠습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이상철의 아내이자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역을 보자마자 무릎부터 꺾였습니다. 지역아, 당신이. 지역이 얼른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제발요. 김다정은 앉았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내 아빠가 도시락 싸던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간을 보라고 하더니 내가 싱겁다고 하니까 웃었는데 어머니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로 허공을 봤습니다. 왜 이래야 하니? 지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금 없이 싱겁게 만들던 도시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맛이 아니라 절박함이 들어있던 마음이요.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의 동생은 아버지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형. 지환은 한 글자만 내뱉고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 얼굴을 보면 아버지가 떠오를 것 같아서였습니다. 뇌사래요. 지환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럼 형, 이제. 지환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막으려는 것처럼요. 박성재가 조용히 대기실 문을 닫았습니다. 외부 소음이 끊기자 안에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담당 코디네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말투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역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환자분의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코디네이터는 멈칫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요? 지역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데 무슨 시간이요? 박성재가 지역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화내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지역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성재야, 너는. 나도 알아. 박성재가 낮게 끊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건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지역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심장이 자기 것임에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다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요. 그 사람은 가족 말고는. 지환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누구보다 남 도와주던 분이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상철은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 속에 왜 아들은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요?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 아버지 마음이지 그걸 내가. 말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지혁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혁아. 지혁이 성재를 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뭔데? 너 공여자 리스트 올라간 거 얼마나 됐는지 알아? 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왜 내가 알아? 알아야 했으니까.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 말이 대기실 바닥에 쿵 떨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진짜야? 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았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정할 수 있을까? 당신 대신해요. 지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걸 왜 엄마가 정해요? 그건 아버지가. 목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혁 선배님. 지은호였습니다. 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호의 손에는 작은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뇌사 판정, 장기 기증동에 그 와중에 보온통이라니요. 지은호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뭐라도 드세요. 선배가 연락 주셨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불렀어. 지은호는 지혁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혁 선배 얼굴이.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시락도야? 지은호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염식이에요. 아버님이 예전에 선배한테 해주셨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지혁은 보온통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어딘데라고 말하던 목소리도요. 김다정이 보온통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싸줬는데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분위기 모르고. 아니야.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여기서 같이 무너졌을 거야. 박성재가 코디네이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세요. 가족끼리 결정해야 하니까요.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대기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보온통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혁이 손짓했습니다. 열어.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났습니다. 싱거운 냄새. 어쩐지 아버지 도시락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지혁은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이런 맛을 먹고 살라고 계속. 지환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김다정은 지혁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성재는 지혁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혁아. 내가 싫어도 버티기 싫어도 지금 선택해야 해.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 심장을 살릴 수도 있어.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지혁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 말 하지 마. 해야 해. 하지 말라고. 지혁이 소리쳤습니다. 문 너머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건 내가 아버지를. 박성재가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아니야.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박성재는 한참을 참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끝까지 너를 살리는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혁은 숨이 찼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운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한쪽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온 영상 알림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라이브 박진석 회장 아내입니다. 저는 쫓겨났습니다. 지역은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요.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삶이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희. 지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미 집에서 쫓겨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지금 켰다고요? 김다정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여자가?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은호가 화면 속 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론전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필 오늘 하필 여기서요. 세상은 참. 지역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심장을 잃고 누군가는 얼굴을 팔아서 살아남네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너야. 지역은 화면을 끄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진짜 살아야 해? 대기실 안에서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살아야죠. 지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잖아요. 살아라고 말해놓고 본인은 늘 뒤에서 다 해치우는 사람. 그 말이 지역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깥에서 코디네이터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대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표시였습니다. 결정하셨을까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였습니다. 지화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벽에 기대 있었고 지은호는 보온통 옆에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앉아 있었지만 이미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지역을 봤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역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자식보다 오래 살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김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역아. 엄마 잠깐만요. 지역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산 거다라고요. 그 말이 나오자 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박성재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아. 지역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재야, 나 지금 무서워.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아버지를 계속 등에 업고 사는 것 같을까 봐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봐요. 김다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 앞에 섰습니다. 지역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버지 대신 짊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김다정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도 엄마는 못 봐. 지환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형이 살아야 한다고 하실 거예요. 알아. 김다정이 울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잔인한 거야. 박성재가 코디네이터를 봤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코디네이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수혜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이 지역의 귀에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심장을 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코디네이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도 협박도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를 독점할 자격은 없네요. 박성재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아.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말해. 나 이거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흔들리면. 박성재는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잡아줄게. 지혁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의할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김다정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지화는 이를 악물었고 지은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펜을 쥔 지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속삭였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지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혁아, 내 심장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 지혁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지금 농담할 때 아니야. 아니야. 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서요. 지혁은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나 진짜 살아도 되겠네.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살아.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빈. 한동안 울리지 않던 번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받으세요? 박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 지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 미안. 지금은 안 돼. 그리고 더 낮게. 그래도 고맙다. 전화를 끊은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수빈 씨예요? 응. 뭐래요? 그냥 괜찮아지면 연락하래.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괜찮아지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 진동. 이번엔 지은호의 것이었습니다. 또 그녀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댓글이. 지혁이 물었습니다. 뭐? 지은호는 삼켰습니다. 고성의 라이브 반응이 커요. 박성재가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 속 고성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각도에서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지혁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저런 싸움이 너무 사치 같네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게 우리 인생을 계속 건드릴 거야.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심장 하나가 아니네요. 수술 준비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지혁은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할 대로. 수술 전 면회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상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잠든 것처럼요. 너무 평온해서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왜 이렇게 다들 심각하냐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거 아버지답지 않잖아요. 김다정은 반대편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놓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침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아버지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잔주름과 희미한 검버섯, 늘 밖에서 일하던 사람의 피부. 너무 익숙해서 이 상황이 더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 결정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심장 제게 오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생 고마워하면서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성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고마우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못 살잖아요. 지혁은 아버지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좀 하고 도망도 좀 치고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지혁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버리지는 않을게요. 면회 종료를 알리는 노크가 울렸습니다. 시간 되셨습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걸어도 도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무섭냐? 조금만? 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많이. 지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지혁은 그녀를 봤습니다. 지금 이 말 되게 잔인한 위로인 거 알지? 지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이라서요.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지혁 씨.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요. 지혁은 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싱겁게 살겠습니다. 박성재가 웃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도시락 그대로네. 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움직였지만 아무도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앉았다가 서 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습니다. 지화는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삼켜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박성재는 복도를 서성이다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은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화가 났습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라이브 영상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끄세요. 이미 기사도 떴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문제 될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지영만 생각하자. 그때 수술실 안에서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김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환이 숨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말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벽을 꽉 짚었습니다. 지혁아. 지혁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기계음 일정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리듬.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눈 뜨셨어요?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지혁은 눈만 굴려 유리 너머를 봤습니다. 김다정이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고 지화는 어머니 어깨를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벽에 기대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멀리 여기까지 와도 되는지 망설이다 멈춘 사람처럼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입니다. 다만 아직 안정 단계는 아닙니다. 김다정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의사는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안심도 아닌 현실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김다정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김다정은 무너졌습니다. 지혁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아플까봐
너무 약하게 잡으면 놓칠까봐 애매한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끝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지금은. 지환이 들어왔습니다. 형. 지혁은 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 버텼다. 지환이 말했습니다. 지혁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버텨진 거였어. 지환은 웃다 울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살아났네. 평소처럼 말했지만 눈이 빨갰습니다. 지혁이 불렀습니다. 성재야. 응. 이 심장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너한테 맞으라고 온 거니까. 지혁은 웃었다가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웃으면 아파. 그럼 웃지 마. 그게 잘 안 되네. 박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잠시 후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혁은 그녀를 봤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지은호가 울컥했습니다. 다행이에. 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 되게 무책임한데 그런데 지금은 고맙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냥 다행인 걸로 할게요.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은호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고성의 라이브 때문이죠. 그래.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론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선 넘었어. 지혁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박성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이름까지 언급했어.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직접적이진 않은데 양심 없는 지방 같은 표현으로 돌려 말했어. 지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나 지금.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심장으로 누굴 미워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네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싫어. 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심장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싸움은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런데 나한테 시간 좀 줘. 뭐 하게요?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심장이 진짜 내 거가 될 때까지. 병실 밖에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기사는 쌓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는 한 사람이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